또 삼성전기도 어찌 보게 되면은 반도체 주요 ETF에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주요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나 이런 관련해서 항상 삼성 하이닉스만큼이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했던 그 소울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때는 6월 말 리밸런싱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기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높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삼성전기 150만 원대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야, 200만 원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는데 이게 급변하게 많이 변했는데, 제가 가만히 봤는데 삼성전기 200만 원하고 MLCC 가격 흐름하고 또 일본의 만약에 무라타 홀딩스라든지 이비덴의 주가를 가만히 봐봤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뭐 지금 영상을 한 이 시간에. 그 200만 원 주가가 뭐 어느새 뭐 150만 원, 저 밑에까지 쫙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시장 이유죠. 시장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쏠리면 이제 반작용이죠. 그런 관점인데, 업황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 쇼티지 업황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MLCC 수요가 증가한 부분이고, 뭐 반도체 FC BGA 기판의 어떤 용처라든지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던 1조 원 이상의 뭐 실리콘 캐퍼시티에 대한 미국 데이터 센터형 수주라든지, 기타 최근에 또 나왔던 뭐 5천억 규모의 MLC 수주라든지 이런 거는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가 100만 원 이상이 넘어도 멀티플은 30배 이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 하필이면 운이 없게, 운이란 말을 써서 죄송한데 주식을 할 때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운이 없게 7월 접어들어서 정시 변동성이 너무 큰 게 기업 가치 대비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높게 주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는 거고, 또 삼성전기도 어찌 보게 되면은 반도체 주요 ETF에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주요 국민연금 리밸런싱이나 이런 관련해서 항상 삼성 하이닉스만큼이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운영했던 그 소울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경우도 한때는 6월 말 리밸런싱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기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높았고요. 지금 방송을 하는 이 시간에는 제가 소울 ETF를 봤더니 하이닉스한테 삼성전기 조금 뒤처진 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 자체는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공매도라는 그런 게 좀 겹쳐서,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빨리 올랐고 글로벌의 무라타나 이비덴이나 MLC 업황이 나빠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 반등을 시도하는 속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보여야 될 정도의 시장의 전체 업황 분위기는 생각보다 조금 냉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기 외에 주목할 기판 관련주는 무엇입니까? 삼성전기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판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플립칩, 볼, 그리드 의뢰라고 이야기하는 FC BJ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밸류체인 기업들 보게 되면은 LG노텍도 있을 거고, 뭐 심텍, 뭐 대덕 GDS, 대덕전자, 뭐 이런 기타 등등. 그 다음에 MLC 쪽에서의 어떤 뭐 사마콘덴스 이런 기업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심텍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거는 딱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심텍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예. 심텍 남고, 사마콘덴스는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에요. 예. 그리고 사마콘덴스는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MLC 쪽이거든요. 그쪽이 좀 있는 거고, 뭐 MLC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침 이제 반도체 기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삼성전기도 지금 MLCC 업황이 당연히 좋아지면서 전체 매출 5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멀티플을 많이 붙여줄 수 있는 게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과 글래스 기판으로 넘어가는 그림이라면 삼성전기의 모멘텀은 꺾인 게 없어요. 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뭐 차세대 반도체 기판에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가장 좋은 기업이 심텍이고 하면은 뭐 심텍 같은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덕전자도 원래 차량용 MLC 쪽에서 데이터 센터용 MLC 쪽으로 계속 사업력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시장 업황 때문에 많이 빠져서 그렇지 여전히 관심 있게 볼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다면 뭐 삼성전기, LG노텍, 대덕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는 조금 밀렸기 때문에 뭐 고민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는 변한 게 없고, 다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전부 다 비싸긴 해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건 사실 뭐라고 하고 주가 빠질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본연에 빠졌을 때는 이제 그 멀티플이 비싸 보이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비싼 게 비싸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는 게 가장 곱선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하시면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그냥 말바꾸기 다름입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만약에 싸져버리면은 기존의 비싼 주식들은 더 비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싸지 않게 다시 주가 코스피 시장이 이런 것 자체가 안정화되는 걸 우선으로 보시고 나서 기판 관련주에 있는 뭐 삼성 이런 기업들의 매수 타점도 같이 보셔야 되고, 일단은 주변 기판 관련주를 물어봤지만은 사실은 주식을 살 때는 삼성전기를 한 주 사는 마음이나 타이밍 왔을 때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그런 기업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가 고점 대비 50% 하락한 이유와 향후 전망은 무엇입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하락한 이유는 너무 빨리 올라서 그렇잖아요. 상한가도 치고 뭐 전선항 온다고 해가지고 45만 원까지 갔었나요? 지금 방송하는 시간이 20만 원 전후니까 5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서 그래요. 그럼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전선항 온다고 해가지고 전선항이랑 피지컬 A 협력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뭐 삼성처럼 예를 들어서 세트 업체 부품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멀티플을 봤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주식을 보는 방법인데, 물론 LG도 LG전자가 반도체가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LG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의 수요처 측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처 측면의 주가는 당장 뭐 LG 로봇이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탑재해가지고 로봇이 나오는 것처럼 반영을 해버리니까 사실 그 당시에 공매도의 쇼크브라는 이런 게 많이 겹쳤었어요.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여러분들 LG CN에서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지 마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결과가 많이 내려왔는데, 내려온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터무니없이 올랐다는 거는 제가 내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주가 관점에서는 실적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가총액짜리가 상한가를 치는 거는 너무 무리죠.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료 한번 볼까요? 삼성이 실적 발표할 때 사실 LG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그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한번 보시면 2분기 기준으로 추정치긴 한데 매출은 한 15% 증가한 24조 정도 나왔죠. 가만히 보면 매출 증가는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제가 삼성전자, LG전자를 비교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LG전자는 매출 자체가 131조로 매출액이 막 확 증가하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나쁜 것도 아니에요. LG전자도 이제 1분기에 이어가지고 분기에 1조 이상 영업이익을 찍어주고 있잖아요. 1분기 때 1조 6천억 나왔는데 2분기 잠정이지만은 1조 5,800억 나왔어요. 이 잘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삼성의 가전 같은 애들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럼 LG전자는 스마트 반도체는 없지만은 가전이라든지 TV,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냉난방 공조, HAB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쪽 부분에서 칠러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적으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전장 쪽은 삼성처럼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칠러라든지 에너지 부분에서 ES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코솔루션인데, 에코솔루션 부분에서 LG전자 실적 자체가 잡힌다는 거는 젠슨왕이 왔을 때도 같은 거 있어요. 로봇을 만드는 것고 로봇의 최종 수율을 하는 것도 맞는데 LG가 강점이 있는 것 자체가 HABC, 냉난방 공조나 칠러, 데이터 센터 열을 삭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강점이 된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게 되면은 LG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나쁠 건 없는 거예요. 숫자만 놓고 보면은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상당 기간 아마 20만 원 전후에서의 좀 답답한 박스권을 이어서 갈 수가 없는 거는, 그거는 이제 주가가 5월 달에 너무 가파르게 20만 원짜리에서 뭐 그게 출발이 한 10만 원대 초반에 시작했거든요. 거기서부터 한 3배 정도 난 이후에 그 되돌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타 관련 모멘텀, 어찌 보면 로봇 모멘텀이 다시 붙을 때까지는, 언제 붙을지 저는 몰라요. 붙을 때까지는 조금 오랜 기간 행보의 시간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보유자는 계속 보유할까요? 비중 조절이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중 조절을 좀 하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비중 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전체 자산에서 본인이 이제 몇 개의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LG전자가 전체라면 이거는 뭐 사실 비중 조절 자체가 의미가 없을 거고, LG전자가 절반 정도라면 감히 절반 정도는 좀 줄여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건 투자의 기회비용에 있어요. 투자의 기회비용이라는 게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보면 기회비용이죠.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커피처럼 사서 먹고 나면 없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먹은 건 아니지만은 내가 여기를 사놓으면서 사지 못한 상대적인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LG전자 주가는 안 움직이고 다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투자의 측면에서 나는 손해본 게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걸 샀다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것도 잠재적인 비용 또는 잠재적인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관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해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건 왜 그러냐면 LG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가 여타 같은 전자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 이런 또 만약 로봇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대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약하고 실적의 증가 속도 조금 전에 1조 5천억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실적의 증가 속도가 단방에 막 분기 1조에서 2조 벌고 그런 사업 구조가 아니거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런 관점이라면 일정 부분 비중 조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급하게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이 좀 낮았다. 예를 들어서 뭐 낮았다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의 성향만 좀 다르고 내가 좀 액티비티하게 나의 계좌 전체 포트를 운용하시는 스타일이라면 뭐 과감히 손절이 위에 종목 교체까지도 염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주식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빠지고 나면 아차아차 합니다. 네, 빠져서 그때 팔 걸 하고 있고, 또 조금 지나고 나면 그때가 또 잘 버틴 게 좀 나았구나 볼 수 있거든요. 주식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익을 끌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들고요. 갑자기 내려온 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손절할까를 고민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한 가지 이럴 때 가장 현명한 전략 아닌 저희 경험적인 전략을 보냐면 어느 정도 늦었다 싶을 때는 자르는 게 맞고요. 너무 늦었다 싶을 때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왜? 너무 갑자기 빠졌을 때는. 그리고 시장이 내가 어떤 액션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내가 생각한 대응할 시간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고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손실이 더 깊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을 두고 어느 정도 내가 도망갈 수 있고 피난할 수 있는 안전처가 확실하게 보일 때 그때 움직이는 전략도 어찌 보게 되면 한 발 늦지만은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